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실 때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도 한숨이 먼저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달아서 그렇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합니다. 회의실에서는 웃습니다. 팀원들 앞에서는 든든한 척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진짜 현실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이 조직에,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까? 이 생각이 시작되면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폰을 켭니다. 계좌를 엽니다. 차트를 봅니다. 그리고 이름부터 자극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QLD, TQQQ.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금융 지식이 사실상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월급 받아서 성실하게 살면 된다. 이 공식은 한동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식은 사람을 살리는 공식이 아니라 사람을 조직에 붙잡아두는 공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자산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물가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집값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아이들 비용은 매년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사람 마음속에 단 하나의 감정이 자리 잡습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국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겠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권 대학을 가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혹은 전문직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평범하게 공부하고 평범한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집안 사정 때문에 일찍 돈을 벌기 시작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 갈래는 처음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만듭니다. 먼저 첫 번째 길을 보겠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높은 연봉,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40언저리에 가면 다시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확고한 철학과 계획이 있고 애고가 강하고 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사내 정치를 싫어하거나 못합니다. 대신 시스템을 빨리 습득합니다. 일의 구조를 통째로 배웁니다. 사람을 굴리는 방식도 배웁니다. 그리고 빠른 시점에 결심합니다. 여긴 내 무대가 아니다. 30 후반에서 40 초반 즈음, 보통 이때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분들 중 일부는 성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이미 내 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든 영업이든 네트워크든 고객이든 무엇이든 하나라도 내 것으로 쌓아둔 상태에서 나가니까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사내 정치에 탁월하고 상사들에게 사랑받는 타입입니다. 이분들은 조직의 룰을 거부하지 않고 룰 안에서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언제 고개를 숙이고 언제 칼을 빼야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극소수만 도달한다는 임원 코스를 타기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끝까지 다니면서 연금과 자산을 엮습니다. 회사의 월급과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을 설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월급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많습니다. 정신없이 회사 생활을 하다가 40 초중반까지 버티고 어느 순간 분위기에 밀려 퇴사하는 부류입니다. 이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퇴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잘했고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의 인사 시스템이 사람을 숫자로 바꾼다는 겁니다. 같은 성과라도 연차가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조직은 효율을 따집니다. 그리고 효율의 끝은 비용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성과가 아니라 단가를 봅니다. 그때부터 누군가는 조용히 밀려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몽이 시작됩니다. 대기업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살아왔던 분이 회사를 나오자마자 갑자기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시스템이 일을 해줬습니다. 브랜드가 신뢰를 만들어줬습니다. 부서가 리스크를 분산해줬습니다. 법무, 회계, 인사, 구매, 홍보, 모든 게 분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모든 게 내 몫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연봉을 깎고 중소기업으로 갑니다. 혹은 요식업 창업을 합니다. 치킨집, 카페, 분식, 고깃집, 프랜차이즈, 이런 선택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쉽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함정입니다. 요식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으로 버티는 일입니다. 재료비가 뛰면 바로 마진이 찢어집니다. 배달 수수료가 오르면 이익이 사라집니다. 리뷰 하나가 매출을 흔듭니다. 직원 구하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주말은 쉬는 날이 아니라 가장 바쁜 날입니다. 명절은 쉬는 날이 아니라 더 무서운 날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손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정비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대출 이자는 그대로입니다. 보험료, 카드 수수료, 관리비, 세금 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 길로 밀려가느냐?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퇴사 이후에 생존할 두 번째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사를 나가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 내가 하루 일을 쉬어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 이게 없으면 퇴사는 선택이 아니라 추락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게 가장 흔한 창업입니다. 그게 치킨집 사장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길을 보겠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왔고 평범하게 공부했고 평범한 대학을 나와 중소기업에 입사한 부류입니다. 이분들도 다시 갈립니다. 첫 번째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승진하고 수입을 조금씩 늘리고 큰 굴곡 없이 30대를 보내고 40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직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부류입니다. 이분들은 위기만 없으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가 오면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 하나로 모든 걸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에서 배울 게 없다고 느끼면 바로 이직합니다. 이분들은 2, 3년마다 회사를 바꿉니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40대 즈음부터 자기만의 브랜드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이분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대신 불안도 함께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결국은 직장과 자산을 함께 굴리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비슷한 불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길을 보겠습니다. 공부에 큰 관심이 없거나 환경 때문에 일찍 돈을 벌기 시작한 부류입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20대 중반에 현실을 아주 빨리 맞습니다. 원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걸 체험합니다. 겨우 들어가도 꿈도 희망도 없는 곳에서 배울 게 없다는 걸 체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가 생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합니다. 대학을 나왔든 아니든 남들이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무조건 한 번씩 찍먹해봅니다. 이분들은 뒤처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만회하는 길은 돈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때로 위험한 길로도 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재정적으로 우위에 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찍부터 돈의 흐름을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월급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갑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누군가는 40대 이후에 구조를 만들고 누군가는 구조 없이 버티다가 밀려나고 누군가는 일찍부터 돈의 감각을 익히고 결국 갈리는 건 하나입니다. 근로소득 하나로만 살았느냐 아니면 자산을 같이 굴렸느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똑같이 실수합니다. 나는 월급이 괜찮았으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중에 퇴직금도 나오니까. 그런데 퇴직금은 한 번이고 생활비는 매달입니다. 퇴직금은 줄어들고 생활비는 올라가고 건강 변수까지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급해집니다. 급해지면 사람은 빠른 걸 찾습니다. 그 빠른 것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게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QLD, TQQQ 같은 이름이 마음을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감정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회사에서 조직 개편 소리가 들립니다. 평가 기준이 바뀐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 자리 옆에 후배가 늘어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집에서 TV를 켜도 내용이 안 들어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아이들 목소리는 들리는데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핸드폰을 켭니다. 차트를 봅니다. QLD, TQQQ를 봅니다. 이때 사람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이걸로 빨리 벌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의 매수는 투자라기보다 불안을 잠재우는 진정제에 가깝습니다. 진정제는 잠깐 편안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더 큰 불안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상품은 내 불안을 더 크게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QLD, TQQQ가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준비 없이 쥐는 손입니다. 준비 없이 들면 독이고 구조 안에 넣으면 엔진이 됩니다. 여기서 구조라는 게 무엇이냐? 말을 멋있게 할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내가 흔들려도 죽지 않는 바닥, 천천히 커지는 몸통, 그리고 빠르게 커지대의 규칙이 있는 엔진. 바닥은 무엇이냐? 현금 여력입니다. 생활비 몇 달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게 있어야 투자에서 손이 안 떨립니다. 이게 없으면 하락이 곧바로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면 투자 판단이 아니라 생존 판단이 됩니다. 생존 판단은 거의 항상 실수로 이어집니다. 몸통은 무엇이냐? 느리지만 꾸준한 자산입니다. 지수든 우량주든 배당이든 분산이든 이게 재미없어서 다들 건너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엔진만 달고 차체가 무너집니다. QLD, TQQQ를 차체로 쓰는 순간 차체가 흔들리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몸통이 필요합니다. 몸통이 있으면 엔진이 흔들려도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엔진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자극적인 도구들입니다. QLD, TQQQ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엔진은 규칙이 없으면 결국 사고로 갑니다. 그래서 비중보다 중요한 게 규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망하는 순간이 언제냐? 한 번에 몰아서 들어갈 때입니다. 처음 들어가서 조금 오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더 크게 넣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큰 조정이 오면 멘탈이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한 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분할 매수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분할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고 크게 넣지 말고 오늘 불안하다고 크게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오를 때도 분할이고 떨어질 때도 분할입니다. 오를 때 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수익을 눈앞에서 놓치기 싫어서 추격 매수하는 심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떨어질 때 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공포 때문에 한 번에 손절하거나 한 번에 물타기 하는 극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수익이 나면 일부라도 반드시 잠금이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잠그지 못합니다. 수익이 날 때는 세상이 내 편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수익의 일부는 내 통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 이동이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다음 하락에서 사람을 살립니다. 네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내 생활비 통장과 투자 통장을 섞지 않습니다. 이게 섞이는 순간 투자 하락은 곧바로 가족 생활에 불안이 됩니다. 가족 생활이 불안해지면 투자 판단이 깨집니다. 그때부터는 계좌가 아니라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결정의 순간에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규칙은 평온할 때 만들고 흔들릴 때는 그 규칙대로만 합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 급해집니다. 급한 사람은 늘 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평온할 때 적어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장면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옵니다. 그날따라 뉴스에서 기술주가 난리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날 밤에 QLD, TQQQ를 봅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빨리 따라가야 한다. 이때 가장 위험합니다. 비교는 투자에서 가장 비싼 감정입니다. 비교는 내 속도를 무시하게 만들고 내 그릇을 무시하게 만들고 내 현금 여력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가 올라오는 날에는 매수 버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두려운지 한 줄로 적는 겁니다. 회사가 두려운지, 노후가 두려운지, 아이들 비용이 두려운지, 건강이 두려운지, 그 두려움의 해결책이 정말 투자 버튼인지, 아니면 바닥을 더 두껍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출 구조를 손보는 것인지, 아니면 몸통을 키우는 것인지, 이걸 분리하면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이제 다시 본문 흐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40대 이후에도 비교적 여유있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조직에 하루라도 더 붙어있으려 몸부림치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나와 전혀 다른 일에 도전하다가 망하고 결국 국가 일자리를 찾아다니며 정치에 과몰입하게 되느냐? 그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자산 구조가 있는 사람은 조직에서 나와도 인생이 이어집니다. 자산 구조가 없는 사람은 조직에서 나오는 순간 인생이 끊깁니다. 끊긴 인생은 뭐라도 붙잡으려 합니다. 그때 붙잡는 게 치킨집이고 그때 붙잡는 게 급한 투자이고 그때 붙잡는 게 감정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는 순간 더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기업에서 쌓은 경력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입니다. 그 전문성은 조직 안에서는 돈이 됩니다. 하지만 조직 밖에서는 그게 바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걸 해야 합니다. 영업도 해야 하고 고객도 잡아야 하고 브랜드도 만들어야 하고 세금도 챙겨야 하고
마케팅도 해야 하고 리스크도 감당해야 합니다. 대기업 경력은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이 바깥에서 곧바로 현금 흐름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불안하지? 이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불안을 푸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순하다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하다는 건 방향이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일을 멈춰도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불안하시면 오히려 지금이 출발점입니다. 불안이 없으면 사람은 미룹니다. 불안이 있으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불안해서 갑자기 창업으로 뛰면 전쟁터 한복판으로 맨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안해서 갑자기 레버리지를 크게 쥐면 태풍 속으로 배를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 몸통을 키우고 그 다음 엔진을 달되 규칙으로 잠그고 여기서 엔진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QLD, TQQQ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묻는 건 이것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이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닙니다. 불안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도 버틸 수 있는 상태인지가 핵심입니다. 버틸 수 있느냐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생활비 통장이 분리되어 있느냐? 급한 지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느냐? 대출 이자가 올라가도 견딜 수 있느냐? 가족과의 신뢰가 유지되느냐? 이게 갖춰지면 그 다음에 투자 도구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QLD, TQQQ로 내 인생을 한 번에 역전하겠다.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위험해집니다. 역전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한 번에 뒤집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한 번에 무너집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은 누적하는 사람입니다. 꾸준히 넣고 꾸준히 지키고 꾸준히 잠그고 꾸준히 다시 넣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현실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은퇴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 조직의 공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만 집중하면 멘탈이 먼저 나갑니다. 장기만 말하면 지금 불안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바닥으로 지금을 버티고 몸통으로 중간을 만들고 엔진으로 속도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날카로운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금융 지식에 대한 무지는 여러분의 시간을 계속 갈아넣게 만들고 결국 조직의 주인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함정으로 끌고 간다. 이 문장이 불편하시면 정상입니다. 불편하다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실하면 보상받는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 믿음만으로 버틸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하루라도 더 조직에 붙어있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며 버티는 길, 연봉을 깎고 다른 조직으로 가서 다시 버티는 길, 준비 없이 창업으로 뛰는 길, 혹은 지금부터라도 구조를 만드는 길. 마지막 길이 제일 조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조용한 길은 눈에 띄는 성과가 늦게 보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길이 결국 삶을 지켜줍니다. 구조를 만든다는 걸 아주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의 일부를 내가 일하지 않아도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흔들림을 견딜 수 있게 바닥을 만들고 몸통을 키우고 엔진을 달대 규칙으로 묶는 겁니다. 이걸 하시면 회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회사 하나로만 걸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회사에서 밀려나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은 매일이 공포입니다. 회사에서 밀려나도 다른 구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매일이 선택입니다. 선택이 되는 순간 사람이 달라집니다. 몸이 먼저 펴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조직은 그런 사람을 더 존중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맞습니다. 끝까지 붙잡으려는 사람은 더 쉽게 흔들리고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가족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리합니다. 그 무리가 어느 날 치킨집이라는 선택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고 무리한 투자로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몽의 시나리오입니다. 악몽의 핵심은 치킨집이 아니라 떠밀림입니다. 준비 없이 떠밀려서 시작하는 선택이 악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본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회사가 두려우시면 오늘 계좌를 더 크게 키우려 하기보다 오늘 구조를 먼저 분리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을 분리하시고 현금 여력을 만드시고 몸통을 키우시고 QLD, TQQQ 같은 엔진은 규칙 안에 가두시고 수익이 나면 일부를 잠그시고 흔들릴 때는 규칙대로만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퇴사가 와도 끝이 아닙니다. 그때는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이 되는 순간 치킨집 사장이 되는 악몽은 현실이 아니라 지나가는 이야기로 바뀝니다.